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주가가 변할까를 또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11월 말, 10월 말, 11월 초에 바닥을 찍고 12월 말에, 그러니까 1월 초에 꼭대기를 쳤지요. 여기서 어중간하게 올라가다가 말 줄 알았는데, 조정받고 재차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슈팅이 왜 나왔을까? 이런 정보를 누군가가 먼저 캐치를 하고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시장에 나타나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줬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기대하면서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기대가 끝나니까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략 요쯤이 꼭대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조정이 끝이 났겠지요.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쯤이 바닥쯤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닥쯤에 도래인 것 같아. 이 2주 그러니까 이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목금 안에 돌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장중에 바닥 찍고 금요일 날 돌렸지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일주일을 보내다가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근거가 뭐냐? 선물을 보더라도 뭐 차트가 비슷하죠. 내렸다가 조정받고 재차 내릴 수도 있는데 좀 올랐다가 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리면은 예전 패턴 같으면은 얕은 조정이 들어오는데 요즘 패턴 같으면 깊은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쌍바닥을 칠 정도에 가깝게 깊은 조정이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샀지요. 네, 일주일 동안 좀 바빴습니다. 바빴다기보다는 시장에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샀습니다. 지난주에는 팔았지요. 샀습니다. 샀는데 많이 안 올랐지요. 적게 팔아서 내린 걸 갖다가 그만큼 샀는데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더 사 올릴 수 있겠지요. 더 낮은 단가에 사가지고 올리면 더 이득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봐서는 아직은 방향이 위쪽인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야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야간 시장은 뭐 선물이 한 2포인트 올랐네요. 선물이 2포인트 올랐으니까 우리 장도 조금 올라서 시작하지 않을까. 야간 차트를 보면은 여기 바닥을 치고 지금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오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디 정도 오를 것이냐? 뭐 보통 뭐 N자 상승이라면은 이 상당히 강하니까 여기서 최소한 요거만큼 내지는 뭐 요거에 1.38이 뭐 1.618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48 정도까지는 갈 거다. 좀 더 가면 뭐 350, 360도 가능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뭐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348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선물 10포인트 정도는 오르겠구나. 한 14포인트쯤 되네요. 선물 한 14포인트 정도 오르겠구나. 그러면은 행사가로 6개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바로 오른다면은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밀렸다가 올라가면은 뭐 그렇게 안 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사고 기관도 덩달아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쌍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쌍거리가 끝이 나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조정이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올랐다가 이거를 뚫고 내려올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까지만 빠져도 0.618이 빠졌으니까 이런 지금 강하게 올랐죠. 강하게 올랐으니까 강세장이라 보고, 강세장들은 보통 보조지표들 또는 이론들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면은 강세장이면은 또는 추세장이면은 충격 파동이면은 올랐다가 계산만큼 딱 내렸다가 재차 오를 것이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나는 방향은 위쪽이다. 내려올 때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다. 뭐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어차피 어쨌거나 보면은 CCI 지표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나왔는데 어디까지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다. 이 와중에 하락을 갖다가 더 하락을 예측한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일단 단기 바닥이라 그랬죠. 바닥이라 그랬고, 여기서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리려고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고 다음 주에 위로 올리면은 뭐 5일선, 11선, 21선 이런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건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면은 언제 정도까지 갈 것이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때는 4월달 뭐 선거 전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후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뚫고 올랐다가 재차 내리겠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꼭대기를 치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재차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돌았다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요 6월 보니까 20개월 선을 갖다가 상승해가지고 위로 가 있으니까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뭐 싶은데, 뭐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미국장을 보게 되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S&P 500 월봉을 보면은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 우리는 못 뚫었지요. 역사적인 고점은 고사하고 전 고점도 못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우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뚫었고, 단지 이제 기술주가 몰려 있는 요 나스닥 같은 경우만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요거는 뚫을지 못 뚫을지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뭐 확인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뚫기 전에 과일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뚫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미국장이 뚫는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미국 경기가 좋으면은 그나마 우리도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나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다우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S&P 500 우량주 500개가 제일 중요하지요. S&P 500으로 월봉을 보게 되면은 요 앞에 지금 뭐 80 몇 년부터 나오는데 90년경부터 나오는데 많이 올랐고 조정받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조정받고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의 상승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대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28년에 바닥이었으면은 올해 2025년이죠. 조만간에 몇 년 안에 꼭대기를 치고, 뭐 트럼프가 뭐 경제 쪽으로는 자기 전공이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안 만들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 꼬로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세계 대전이 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세계 대전 비슷한 전쟁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이 이미 예측한 전쟁이죠. 그 미국이 예측해 가지고 만들어낸 작계가 다전장 동시전투 개념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은 참 희한한 게
중요한 정보를 언론에 다 흘려놓습니다. 뭐 이것도 흘려놓고 저것도 흘려놓고 하는데 잘 취합하다 보면은 모든 움직임과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또 그대로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국가다, 재밌는 나라다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뭐 과연 미국만을 위한 나라일까, 아니면은 소수를 위한 나라일까, 뭐 이것도 참 뭐 의심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 국민들은 거의 뭐 빚으로 내몰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날품팔이나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직장을 잃으면은 거의 뭐 그 순간 또는 몇 년 안에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보험 제도도 크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연금 제도도 그리 잘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중산층 두꺼운 중산층도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 길로 미국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뭐 노태우 시절에 또는 전두환 시절,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경제 발전을 시작해 가지고 그 굶어 죽던 시절에 경제 발전을 시작해 가지고 보릿고개를 없애고 산업화 시켜서 전두환이 이어받아 가지고 뭐 풍성하게 국가를 이루었고, 그 뒤에 뭐 노태우부터 해가지고는 그 결실을 김영삼, 김대중 쭉 따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결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인지 다른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거나 미국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 같아. 단기적으로는 여러 여건이 모여서 그럴 것 같지요. 여기서 조정을 더 받더라도 요거 정도는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윤석열이 총선에서 이기겠지요. 윤석열 정권이랄까요? 뭐 그쪽이 이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을 갖다가 다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주가도 뛰어야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띄우겠지요. 그래서 4월 달에 이 쌍고를 치거나 이걸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위로 올라갔다가 뭐 조정받고 재차갈 수도 있고, 좀 깊게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 얕게 조정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뭐 6월 달쯤이니까 뭐 그쯤까지는 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오르겠죠. 이게 여기 올라갈 때도 보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랐지 그냥 쭉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오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이거 같은 경우만 해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랐는데 거의 쭉 올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지요. 빠질 때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빠지지만은 쑥쑥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올라갈 때 뭐 한 달 걸렸다면 내려올 때는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뭐 그 시간이 반 또는 반의 반밖에 안 걸리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와중에 반등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떨어질 때 그때 진짜 바닥이 이 바닥보다 위인지 밑인지 확인을 하고 또 그쯤에서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일단 외국인이 아직 사고 있으니까 다시 사기 시작했으니까 방향은 위쪽일 것 같아. 그리고 외국인이 1월 11일 날 2조 2천억 상당히 많이 샀지요. 1월 11일이 요 날입니다. 요날 옵션 만기일이죠. 요날 2조 2천억이나 샀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요때 사고 요때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사서 밀어 올릴지 모르겠는데, 밀어 올리 통상적으로 새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기관이 받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줘야 거기가 진정한 바닥인데, 진정한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가 언제 놓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다. 하락 와중에 바닥은 요점이 있었고 지금은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있을 것 같아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일정 기간 끝나면 재차 조정이 들어오겠지요. 그 조정이 들어올 때 요거에 대한 전체 조정이 될지, 요거에 대한 조정이 상세는 조정이 이걸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끝이 나지 않고 더 빠지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고 지금 당장은 방향은 위쪽이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참조하셔가지고 매매하고 투자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금화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짚어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니케이죠. 니케이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역사적인 고점이 39,000 몇백 포인트인데 대략 4만 포인트 조금 안 됩니다. 4만 포인트로 잡고 이제 거기에 9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조정받고 그 근처에 올라가거나 그 근처를 뚫으면은 그 일본의 금금 전략한 일본 산업을 일으킨 세대, 전후 세대, 그 세대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먹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뭐 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털어먹으려면은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요. 그리고 금금 전략했지요. 무에서 유를 또 창조하다시피 했지요. 일본이 전쟁이 지고 나서 거의 거지가 된 상태에서 열정과 성실로서 현재 일본을 만든 겁니다. 그 와중에 금융기법을 한 두 번 털렸습니다. 70년대 한번 털린 걸로 알고 있고 90년대 한번 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대 또 한번 털어먹으려고 어떤 세력이 작업을 거는 것 같은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세력 와중에 워런 버핏도 들어가 있겠죠. 워런 버핏이 어느 순간부터 일본 주식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요 앞에 어디부터 산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올랐고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또 사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자꾸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을 사고 언론에서 버티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 일본의 뭐 단가의 세대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쪽 세대 지금 일본 부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끌어내 가지고 그 불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게 예전에는 총칼로 전쟁했지만은 지금은 경제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경제라는 게 무역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기법이 아주 뛰어나지요.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도 한번 털렸지요. IMF 때 금융 기법을 한번 털렸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협조를 했지요. 그 협조한 사람들이 진정한 매국노인데 그 매국노들이 어떤 껍데기를 좋은 껍데기를 쓰고 있지요. 그 껍데기에 속는 국민들도 결국은 바보입니다. 바보. 어쨌거나 뭐 위정자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외국 세력 편을 들고 있고 또 우리 노후를 갖다가 걔네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뭐 TV 드라마에서도 뭐 각자 도생 이런 제목의 드라마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민연금 이런 거 사실 믿을 수 없거든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못 믿는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뭐 나이 많은 사람들, 받아먹는 사람들은 원래 다단계도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돈 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는 세대들, 태어나는 세대들은 인구수가 우리 때보다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한 학교에 한 3,000명, 많은 학교는 5,000명, 6,000명 있었거든요. 학생 수가. 근데 그 어릴 때 학교 초중고 이래 한 번씩 보면은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점점점 지어가지고 운동장을 건물로 메꿔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 메꿨던 건물을 헐고 다른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게 뭐 체육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학생 수도 뭐 국민학교 때는 뭐 남자는 1번부터 뭐 49번까지, 여자는 뭐 51번부터 뭐 90 뭐 몇 번 이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전학 오고 전학 가고 이런 게 많아지니까 100번 넘가기도 하더라고요. 남자가 49번이 다 차가지고 100번 뒤로 넘기기도 하고. 어쨌거나 국민학교 때는 한 반에 80명 넘었습니다. 8, 90명 됐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한 70명쯤 됐습니다. 70 몇 번 있었거든요. 70명 좀 넘었고,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6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60 한두 명,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그 사이 죽어서 그랬는지 인구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고등학생들 한 반에 3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자체도 그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때 반도 안 되더라. 내가 한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뭐 일일 교사 뭐 비슷한 걸 내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30명인가 30 몇 명인가. 인구, 그러니까 한 반 너희 인원수가 반으로 줄었더라. 뭐 반은 뭐 비슷하더라. 11반, 12반 요 정도니까 뭐 반은 비슷한데 학생 수는 반으로 줄었더라.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은 한 해 20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니까 100만 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이후 세대, 막 70 몇 년까지 100만 명 이상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갖다가 뭐 20만 명, 10몇만 명 태어나가지고 못 먹이 살리겠지요. 그 새로 태어난 인구수 와중에는 뭐 양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기화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들이 있는 사람들일까? 뭐 이런 의문도 많이 갑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없습니다. 뭐 좋은 직업도 사라지고, 뭐 좋은 직장도 사라지고, 거기다가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의식 수준 자체도 높아지는데,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 주식, 코인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부동산도 이제 맛이 가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한 1980년대가 꼭대기였고, 그 뒤부터는 거품이 꺼지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투자에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투자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는 주가가 지금 당장은 반등을 받고 좀 올라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 하락이 오고 개미들이 깡그리 사라지고 나면은 상당한 상승이 올 것이다. 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결국 산업이 바뀌고 있고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고, 효율이 산업화가 바뀌면서 10배, 100배 좋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삽질을 하던 거를 갖다가 포크레인에 뜨면은 뭐 효율성이 한 100배 높아지죠. 근데 뭐 그런 포크레인도 사람이 포크레인 한 대당 하나씩 운영을 하다가 어떤 기계가 포크레인을 갖다가 뭐 10대, 20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운영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 한 명 있다 그러면은 효율이 또 뭐 10배, 100배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효율은 더 좋아지니까 산업은 생산성은 더 올라간다. 두당 생산성. 그래서 산업은 더 발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쯤은 눌림이 있을 것이고, 눌림이 있어야 세상의 혜택을 보는 소수가 덕을 더 많이 보겠지요. 따라서 나는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크게 올라가기 전에 한 번에 큰 눌림은 올 것이다. 그 눌림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닥 징후가 나온다든지 특별하게 꼭대기 징후가 나오면은 거의 상당 부분의 주식을 팔아야 되고, 또 상당 부분 주식을 다시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무게를 줄이 나가면서 올라가면은 한번 털어야 될 때가 아닐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재수 없이 요 위에 올라가는 3,3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걸 뚫고 다시 밑으로 처박는 이런 경우가 나와버리면은 정말 애매해지죠.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개인을 죽이지 않았는데 올라가면은 그거 참 애매해집니다. 자, 어쨌거나 대세 상승으로 한번 가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수십조를 새로 투입을 합니다. 그 수십조의 흔적이 생기면은 따라 들어가면 되고, 그 흔적이 생기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올렸다가 털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익을 잘 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